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로슈의 앞템나 바이오시밀러인 앱토주마가 유럽 EC의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5회 그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진펜트라의 올해 매출액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17만 8천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앱토주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럽 EC, 보통 이제 CAMP에서 권고를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EC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는데요. 로슈의 이 악템나 바이오시밀러인 상품명 앱토주마가 품목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거대세포 동맥염, 오리지널 의약품 주요 적응증을 대상으로 했고, 작년도에 이제 국내,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품목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서 이제 유럽 쪽까지 획득했기 때문에 상업화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내의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 6 단백질, 보통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사이토카인이 이제 세포 정식이라든지 분화라든지 활성화에 관여되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면역하고 염증에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면역세포의 이제 T셀이라든지 B셀, 이런 림프구 쪽에서 분비가 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의 물질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염증 반응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 면역 시스템들 자체가 정상적일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이제 가민하게 반응하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가소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면역 결핍이 생긴다든지 암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적절한 이제 균형을 어긋났을 때는 자가 면역, 가민하게 이제 반응했을 때, 만약에 또 부족하게 되면 암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이토카인의 종류 중에서 이제 TNF 알파라든지 베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루킨 종류에는 2, 3, 4, 5, 6, 7, 9 여러 가지 이제 I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앱토주마는 인터루킨 중에서 6 단백질을 억제해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억제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종양계사인자인 그 TNF 알파라든지 TNF 베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이토카인인데, 염증에 이제 관여되는 TNF 알파 억제제를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의 포트폴리오 확장을 인터루킨 억제제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그러면 결국 이제 치료 대상 환자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앱토주마를 비롯해서 아이덴젤트, 그 다음에 오센벨트 스트로브, 이거는 이제 프롤리아, 그래서 이달에만 4개 제품을 지금 허가 받아서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 조기 달성한 11종의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는 목표를 유럽에서도 지금 완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에다가 램시마 SC,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스테키마, 그 다음에 앱토주마, 허주마, 트룩시마, 베그젤마 해서 이제 총 아이덴젤트, 스트로브, 오시엔벨트까지 11개 제품이니까 이 시장 규모가 전체가 150조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라인과 자가 면역 질환까지 다 합해보면 전체 시장이 이제 150조 정도의 규모의 시장에 이제 제품들이 나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국내에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크론병하고 이제 대장염, 삼상시험의 IND 관련되는 부분을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크론병하고 이제 개양성 대장염도 염증성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이 위장관 전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게 크론병이고요. 그러니까 개양이라는 게 이렇게 구멍이 이제 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개양성 대장염 자체는 말 그대로 대장 쪽에 이제 개양이 생긴다, 요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소화 쪽 관련해서
이제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일 이제 오후에 셀트리온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연동해서 주가가 뭐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영향을 받는데 보통 이제 내일 오후 정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작년도에는 결국 이제 진펜트라가 생각만큼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추정치 해도 연초에 작년 연초에 뭐 6천억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어떤 결과를 좀 내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도에 이제 제대로 매출이 나오지 않았던 진펜트라가 올해 얼마만큼 매출을 하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온기 매출은 3조를 지금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성장이 매출을 견인하고 특히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결국 이제 그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익성에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게 이제 진펜트라인데 작년에 어떤 이제 회사의 어떤 매출 전망이라든지 정건사의 어떤 보수적인 매출 전망에도 다 일단 미흡했어요. 그래서 올해 진펜트라가 이제 제대로 이제 매출을 내느냐. 그래서 셀트리온이 올해 또 목표로 세운 진펜트라의 매출 목표는 1조 원이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하고 좀 현실감이 되려고 하면 이 분기 매출에서 이제 진펜트라가 정말 제대로 가느냐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회사의 어떤 매출 목표는 작년에 조금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실제 이제 분기별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 비해서 유럽에서의 어떤 매출은 여전히 견고한 부분이거든요. 지난 3년간 유럽에서 매년 50% 이상 성장을 해왔고 기존의 트룩시마,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도 램시마처럼 1위로 이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램시마가 유럽에서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013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이때부터 이제 매출을 본격화했고 2017년도에 이 오리지널을 제끼면서 1위로 등극을 했거든요. 지금도 1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램시마 쪽에 이제 점유율은 70%, 베그젤마라든지 호주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방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트룩시마, 유플라이마도 유럽 시장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물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면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셀트리온의 영향력은 계속 뭐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2020년 코로나 때도 이제 일본의 다케다나 뭐 오츠카 정도의 이제 직접 판매를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2017년도부터 준비해서 이제 2020년 19년도에 이제 직판을 유럽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서정진 회장의 뭐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유럽 어디를 가든 셀트리온 브랜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성장을 했다. 이 성장의 비결은 소통이죠. 실제 뭐 서 회장이 직접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만큼 의료진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공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어떤 성공도 굉장히 이제 얼만큼 이제 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항체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생산에 6개월, 9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현지 여사 약사와 소통해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공급 안정성, 그래서 제과학표 이런 것도 뭐 중요합니다만 이런 영향의 어떤 결과들로 유럽에서는 뭐 좋은 어떤 성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1055주,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195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차 거래는 체결보다 상당히 좀 많았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그 시장의 1월달, 2월달 셀트리온의 소외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 차트를 코스피 차트를 열고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 지금 1월달, 2월달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월 고점에서 이제 연봉이 나오고 18만원 중반 정도에서 18만원 밑단의 좁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1월 달에 박스권을 2월 달에 넘어가면서 2680선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연초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가가 18만 7천 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다이버전스 흐름으로 시장 소외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고, 지금 6월달 들어서의 흐름들도 보면 21 이평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지금 있는 흐름입니다. 18만 원대를 살짝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분봉 흐름에서는 좁은 흐름의 플랫형 흐름을 보여줬고요. 수급상으로는 이 공매도 쪽에 이제 JP모건이나 한국 신한에서 여전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으면서 분봉상에서 이런 흐름들이 시간에도 한 2변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상에서도 보면 프로그램 쪽에서 3일 연속 매도 흐름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이 1월달 이후에 전반적으로 계속 지금 좀 부진한 흐름을 주가와 연동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박스권 하단에서 3년 정도 지금 밑단에 있는데 좀처럼 이제 이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지금 좁아져 있는 박스권 흐름에서 중간값 정도의 흐름이 있고, 일봉상에서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아직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못 넘어갔거든요. 2월 달에는 이제 한번 돌파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18만 중반 정도를 못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 흐름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양봉을 좀 제대로 내면서 올리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